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드 박경만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매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트렌드 뉴스 10가지를 분석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인사이트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그럼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M과 G의 분리인데요. 한 리서치 기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세대 구분 방식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나 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MZ세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G세대는 M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묶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MZ세대가 비슷한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가라는 문항에 있어서 6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었고요. 그리고 MZ세대라는 명칭 그 자체도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정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연령대로만 이렇게 묶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 기관에서는 세대를 구분할 때 이 5가지 요소로 구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 출생 그룹, 즉 연령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대가 갖는 역사적 경험, 생애 주기 단계, 가족 특성, 그리고 기술 영향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기술 영향이라고 보이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웹 네이티브, 즉 인터넷을 처음 도입한 그 세대라고 볼 수 있겠고, G세대 같은 경우에는 앱 네이티브, 즉 모바일에 익숙한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인 알파 세대는 AI 네이티브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영향을 받는 거에 따라서 세대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반면에 G세대는 향후 20년간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업은 지금 G세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럭셔리 브랜드와 F&B, 즉 식음료와의 결합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명품 브랜드 구찌가 이태원의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이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미국, 도쿄에 이어서 4번째 오픈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찌 가옥 6층에 위치해 있고 르네상스 양식과 구찌의 미학적인 요소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구찌의 목표는 문화와 음식 그리고 패션을 엮어서 고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 경험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찌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역시 최근에 카페를 열면서 F&B와 럭셔리 브랜드가 결합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럭셔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소비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소비를 넘어서 공유와 자랑까지 할 수 있는, 즉 인스타그래머블한가라는 이 가치가 럭셔리 브랜드 가치 유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최근 힙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의 피드량 자체가 150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뭔가 소비뿐만 아니라 자랑할 수 있고 트렌디한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만 럭셔리 브랜드가 진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LG전자 싱큐 방탈출 카페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구찌의 그 레스토랑처럼 최근에 브랜드와 공간이 연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경험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G전자는 LG의 싱큐 앱의 혁신적인 기능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싱큐 방탈출 카페를 성수동에 오픈했습니다. LG전자가 최근에 그 고객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그들이 정의하는 경험이란 이 3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즉, first, 최고의, 그리고 unique, 유일한, 그리고 new, 새로운. 이 3가지 가치를 고객 경험 측면에서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LG 싱큐 앱의 컨셉으로 잡은 이 방탈출 게임 자체도 최근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방탈출 게임은 PC 게임의 한 장르이기도 하죠. 즉 숨겨진 도구와 단서를 이용해서 방을 탈출하는 게임에서 적용된 사례입니다. 몰입감 있는 테마와 짜임새 있는 스토리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스릴감을 즐길 수 있고 그 몰입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방탈출 게임이라는 컨텐츠에 기업의 경험 요소를 반영해서
마케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2022년 1분기 도서 트렌드인데요. 예스24에서 1분기 베스트셀러 동향을 조사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환상에서 일상으로, 즉 환상적인 이야기보다 우리 주변에서 늘상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소설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문학에서 과학으로, 즉 과학에 대한 관심사가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도서에서 IP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도서 그 자체보다 인기 드라마 대본집이라던가 포토 에세이 등의 어떤 도서가 굉장히 화제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코로나 상황과 그리고 경제 환경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경제 불황 속에서 뭔가 이상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위로를 얻으려는 이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환경 오염 등등의 이슈를 통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책 자체가 독서의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팬덤, 즉 소유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도서 트렌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컬처덱입니다. 최근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액 연봉을 제시하거나 스탁 옵션만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조직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컬처덱은 조직 문화를 대외적으로 쉽게 표현한 자료집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09년 넷플릭스에서 시작이 돼서 현재는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직할 때 혹은 구직할 때 우리는 어떤 자료를 보고 그 기업을 선택하게 될까요? 재직자의 250명 중 47.9%가 구직 당시 기업 문화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직할 때 52.1%가 수평적 조직 문화를 추구하고 43.8%가 기업 문화와 철학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한눈에 보기 좋게 표현한 자료, 이 컬처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컬처덱은 기업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직 문화를 개인의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CEO에서부터 실무자까지 모두 일관된 방향으로 조직 문화를 따르고 또 공유하는 이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방향 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컬처덱이 잘 자리 잡으면 회사의 모든 구성원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외부인 또한 이러한 문화를 인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섯 번째 키워드는 공무원 지원 현황입니다. 인사혁신처가 2022년 9급 공채 필기시험 경쟁률을 발표했는데요. 2022년에는 2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8년대는 41대 1, 2019년도에는 39대 1, 2020년도에는 37대 1, 21년도에는 35대 1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고 보이고요. 인사혁신처에서 이 내용을 분석한 내용으로는 세 가지 요인을 들었어요. 2030 인구가 줄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편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뭔가 외형적인 이슈에 좀 집중한 것 같고요. 한 언론사에서 조기 퇴사 이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시험을 봤나? 라고 하는 이런 조직 문화 측면의 이슈가 있었고요. 이러다간 유형, 즉 이러다간 내가 제명에 못 살겠네, 즉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라고 보이고 세 번째는 내 연봉이 이럴 줄은 몰랐지 라고 하는 금전적인 혜택, 즉 이러려고 유형, 이러다간 유형, 이럴 줄은 유형 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좀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보면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개인 성향 간의 괴리감으로 심리적인 어려움 이와 함께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보상 측면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즉 공무원뿐만 아니라 최근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요. 조직 문화 그리고 보상과 복지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021년 통계청이 조사한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을 따져보면 1위 대기업, 2위 공기업, 3위 국가기관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에서 이러한 다양한
문화 그리고 복지 측면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볼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곱 번째 키워드는 메타버스의 미래입니다. 최근 이 메타버스의 트렌드가 죽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시죠. 김삼균 교수님이 최근 강연한 내용이 좀 인사이트가 있어서 공유를 드려볼게요.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뭔가 기술의 이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억 명의 젊은 세대가 빠르게 사회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메타버스 트렌드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로블록스 이용자의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친구의 56%가 가상세계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제페토의 이용자의 90%가 외국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뭔가 국가 그리고 뭔가 소속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가 구성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기술이라기보다 패러다임이자 인간의 욕망 흐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 주목받았지만 소멸할 것이다라는 의견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 앞으로도 이 메타버스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문가 의견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키워드는 BNPL입니다. BNPL은 Buy Now, Pay Later, 즉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결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신용카드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신용 등급이 필요 없고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이 결제 방식은 먼저 결제 업체가 가맹점에 전액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BNPL 업체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BNPL 업체는 대신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요청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군은 누가 될까요? 주로 이 MZ세대의 중심으로 이 BNPL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BNPL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할부 이자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촉진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가맹점에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최종 상품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고가의 제품을 결제할 때보다도 이 소액 결제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신용 등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1020 세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정착되고 있고요. 국내에도 많은 금융기관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 키워드는 오메가와 스와치의 콜라보레이션 사례입니다. 3월 26일 스와치 그룹은 스와치와 오메가가 협력한 문 스와치를 판매 시작하였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스와치 그룹 산하 브랜드인데요. 이 문 스와치는 오메가의 문 워치를 오마주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워치의 디자인 배경에는 11개의 행성을 이미지한 이 디자인 요소를 반영했는데요. 출고가는 30만 원대였는데 현재 중고 시장에서는 550만 원의 매물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죠. 제가 그 당근마켓에서 봤더니 요즘 한 1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케이스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처럼 자사 브랜드 간의 콜라보레이션 사례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메가의 이 감성적 가치와 스와치의 기능적 가치가 아주 적절하게 콜라보레이션 되면서 소비 욕구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콜라보레이션 할 때는 브랜드 간의 낙차가 클수록 임팩트가 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콜라보레이션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 번째 키워드는 잔소리 컨텐츠 열풍인데요. 최근 사회가 개인화되면서 한 사람이 타인에게 뭔가 조언을 하거나 혹은 쓴소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변의 도움과 조언도 필요한 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공감과 응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최근 이 잔소리 컨텐츠를 찾아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컨텐츠는 순한 맛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매운맛, 독한 맛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서 보는 이런 컨텐츠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보다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사람, 그리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조언을 선호하고 있고, 또 개인화되는 환경 속에서 코치와 같은 역할을 이런 인물을 찾는다는 조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KMA가 그 블라인드와 함께 조사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코치형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조사 결과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10가지 트렌드 뉴스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발표에 설명한 이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